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한두 줄을 써서 냈어요. 알고 보니까 확실한 목격자들만 여러 명이어가지고 빼박인 상황이었는데 혐의 부인하면서 이제 반성 안 한다고 해서 징계 세게 맞고 그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계일병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장교나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 또는 이제 군무원이라면 군생활 중에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이제 법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군기강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행정처분, 처벌이 이제 징계인데요. 징계를 받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이제 진급 등에 있어서의 인사상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 등 여러 불이익을 입게 되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이제 징계 절차라든지 각 절차별로 대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징계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처음 쓰게 되는 최초 진술서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징계 절차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부터 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당사자한테 확인은 해야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일단 자필로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당사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제 받아 적는 조서 형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감찰에서 먼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단급 아래 부대에서 징계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제 진술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징계 요구 불요구 단계, 그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 단계, 항고했을 때 항고의 단계, 그리고 소송까지 가게 됐을 경우 재판 단계까지 계속 징계 기록에 편철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읽혀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진술 당시에 잘못 말하거나 잘못 쓴 게 있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번복해서 다시 이야기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걸 바꿨다. 이게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최초 진술서를 이렇게 쓰시는 바람에 나중에 이걸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서를 쓸 때부터 그 진술서가 이제 엄청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 줄 한 줄 신중히 쓰셔야 됩니다. 그럼 징계 사건에서 최초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첫 번째로 징계 혐의 사실이 뭔지 최대한 알고 나서 쓰셔야 됩니다. 본인의 이제 혐의 사실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가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써버려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A가 신고했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써서 내요. A는 하나 신고했는데 10개를 자수하는 거죠. 자수 좋은 건데 좋은 걸로 해야죠. 예. 아무튼 언어폭력으로 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진술서를 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한두 줄을 써서 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확실한 목격자들만 여러 명이어가지고 빼박인 상황이었는데 혐의 부인하면서 이제 반성 안 한다고 해서 징계 세게 맞고 그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징계 사건을 조사를 받게 되면 다소 좀 쫄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뭐라도 쓰지 않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시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최대한 좀 알고 나서 최초 조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이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알았으면 일단 따로 메모지에다가 한번 쭉 사건에 대해서 써보면서 정리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진술서를 쓰세요. 이래야 나중에 집에 와서 그 말 못 썼다, 그 말 못했다, 그 말 괜히 썼나?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따라 가지고 쭉 자필로 쓰고 하다 보면 기억이 좀 되살아나고 정리가 되고 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이 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말이 안 꼬입니다. 세 번째,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자신 있게 부인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혐의 사실 중에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부인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특정을 해서 그 부분은 정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일정 부분 사실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거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좀 설득력 있게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진술하는 모습은 사실이긴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이제 본인 입으로 말하기에 좀 두려워가지고 그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본인의 이제 부인하는 주장이 맞다는 증거들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고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오늘 내일 중을 제출하겠다. 하면 이제 좀 봐보시라. 그리고 또 이제 누구가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구 한번 조사해보면 잘 아실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함께 또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혐의를 이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쓰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대방 입장에선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좀 덧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군대 징계 사건에서 최초 진술서는 향후 징계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선처를 받을 여지도 커집니다. 징계 기록에서 좀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혐의자 진술서는. 그리고 그 기록을 위원들이 봐요. 그럼 앞에서부터 보다 보면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도 봐져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반 진술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무래도 가장 베스트는 최초 조사 받을 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거긴 한데, 이제 그게 제한된다고 하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좀 받고 대응을 하세요. 징계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군인 징계 사건은 아무래도 군 징계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군사건 전문 변호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